자,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이 이어지는 걸로 아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일정은 엠바고 사항이어서 함부로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오찬이 끝나고 또 공식 일정들이 줄줄이 있을 걸로 압니다. 일단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벌써부터 그 관세 협상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입장을 오늘 아침 신문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8일까지 빨리 입장을 밝혀라. 지금이 며칠입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내각 구성도 해야죠. 참모진 구성해야죠.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압박 들어오죠. 큰일 났습니다. 그야말로 쉴 틈이 없죠. 네.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세 협상은 만약에 그 선거 기간에도 우리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바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준비를 시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은 그렇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못하거든요.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사실상 미국이 그렇게 트럼프의 생각대로 관세 전쟁을 밀어붙였을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미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기업들이라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명분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그 관세 협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뭐 우리 일단 오늘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딱 들어섰습니다만 8일까지 뭔가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그때 보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상 카드는 지금 협상 과정에서 관세 협상에서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장 압박으로 느껴지고 초조한 쪽은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것과 관련돼서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임할 것이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설명드리면서 진행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또 보도를 보니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던 중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백악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료가 어디 있었는데 하더니 일단은 없습니다. 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공식 입장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비춰지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요. 우리 한미 간의 관계가 좀 떨그럭거릴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또 기사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물론 공식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요. 한미동맹은 철통 같고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공식 입장이 미국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공식 입장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도 마침 탄핵이 있었고 조기 대선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상황이 오버랩 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아마 오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많이 있던데요. 그래서 그 전화 통화를 비롯해서 아마 조속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많이 불식시키고, 특히나 오늘 또 그 철강 알루미늄은 품목 관세가 인상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클 텐데 기업과 재계의 염려가 많이 덜어질 수 있도록 상당히 신속하게 통상 외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 거기다가 또 러시아와 군사적인 밀착을 더해가고 있는 북한, 또 최근에 또 경제적인 호흡도 북한이 다시 회복을 했대요, 중국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지금 열세에 몰려 있는데 이게 잘 풀면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을 인정받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제 정세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선 절차도 아마 신중하게 적절한 분들을 모시고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협상의 경우에도 미국에 대해서 항상 미국의 시계만으로 끌려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우리나라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외교관에 대해서 뭐 일각 그 걱정과 우려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분명히 밝혔죠.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한 우려도 더 이상 가지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고 한다면 우려했던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공식 활동 기간에도 CC의 발언 갖고 얼마나 여러 번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실용적 이미지, 또 국제 외교라는 게 실용 위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국익 최우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C의 발언의 그 배경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외교상에서 균형 외교나 실리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강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 희망을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사실 선거 기간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당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뭔가 마치 중국과 미국을 양자택일해야 되는 것처럼 밀어붙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래서 지금 마치 중국과 조금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한미 동맹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레토릭을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노력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외교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사실 중국과 그렇게 관세 전쟁이다 뭐다 겉으로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밑에 있는 두 국가의 상호 의존성,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계속 싸우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뭔가 중국과 정치적으로 또 다른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다투는 속에서도 본인들의 경제 교역량이 높은 나라들, 특히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과는 경제적으로는 투트랙으로 협상을 해왔던 것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늘 그런 상황에서 좋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확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과 손을 함께 잡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교역량이 엄청나게 높은 중국과의 이런 외교적 전략을 다 포기하고 버려두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라는 그런 그 비판을 우리는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실용주의적 시각 그런 것들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의 국익을 우선을 하겠다. 지금 뭐 트럼프도 거기 미국의 국익 우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잘만 이용하고 잘만 활용하신다면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실용적인 우리나라가 균형자적인 입장에서 실리를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미국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빨리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면서 제가 날짜를 8일까지라고 언급했는데 기사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답 달라고 그랬는데 말이 됩니까? 오늘 취임하는데 어떻게 오늘 답을 줍니까? 바로 미국도 그 이런 식으로 부분이- 압박을 하면서 계속 유리한 이 협상 입장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전략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끌려갈 건 없고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유리한 건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급할 게 없다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협상 전문가들의 또 의견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할 것으로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오늘 중으로 하겠죠. 그것이 혹시 통상적으로는 처음 통화를 할 때는 상견례 정도의 의미입니다. 네.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취임날 그때도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취임날 바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된 다음 날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격을 보면은 이게 그냥 상견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관세라든지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훅 들어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정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오늘까지로 시한을 맞춰놓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이 내각 구성이나 참모진 구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화법과 캐릭터로 부드럽게 또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을 이제 해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이제 보여줄 차례가 된 겁니다.